이번에는 이재명 캠프로 가겠습니다. 역시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박광원 의원 주장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지금 이건 해석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선관위가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희 당 특별당규를 보면 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네. 무효라는 건 원천적으로 없었다라는 의미의 용어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네. 대선 경선 당시에 유정군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정군 후보가 제주하고 울산 경선에서 얻었던 표가 다 원천 무효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나왔었던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유시민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는데 역시 무효표 처리를 한 바가 있고요. 네. 2012년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그 규정을 원천 무효로 해석하는 선관위 해석은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광원 의원의 주장은 투표 전과 투표 후에 이루어진 사태는 다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주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도 경선 당시에 투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투표에서 유정근 당시 이제 후보가 얻었던 표는 이제 무효 처리가 됐었던 거죠. 예. 네. 하나 좀 확인을 할게요. 조금 전에 박광원 의원은 지금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당 대표와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인정을 했다. 이건 팩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요. 왜냐면은 이게 선관위가 결정을 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지역 경선들을 치러 왔었고요. 또 그 결과 수차례 발표가 됐었는데 네. 그때 당 대표라든지 또는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면서 이걸 문제 있다라고 한 바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박광원 의원 팩트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근데 아무튼 박광원 의원의 주장은 이 특별당규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 선관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당무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시다시피 당무위가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선거 관련돼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미 괜찮다라고 한 것이 당무위로 가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당무위에 혹시나 간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무위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국 지도부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거는 지도부분과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일단은 1차 관문은 선관위 이제 유권 해석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결정적인 계기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잖아요. 네네. 이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28%밖에 득표를 못했고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62%를 득표를 했는데 이게 1,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하고 엄청나게 다른 거 거의 정반대 현상이 빚어진 건데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캠프에서는? 저희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1차,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하고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완전히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 득표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지역은
여러 지역 출신 분들이 모여서 사시는 공간이고 또 그 권리당원의 규모도 작지 않아서 네. 이게 민심하고 이반된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던 권리당원 투표하고도 다른 이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각도로 지금 분석도 하고 살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역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 겁니까? 역선택의 경우는 뭐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역선택이 있다 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그 결과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뭐 엄청난 규모로 역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요소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뭔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네. 그 흐름하고도 좀 배치가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 흐름과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약간 이게 복잡 미묘한 부분이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재명 대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득표율 말고 네. 추미애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을 3차 선거인단 득표를 보니까 여기서도 유의미한 게 있는 게 추미애 후보는 1.12%, 박용진 후보는 8.21%를 득표를 했거든요. 3차 선거인단에서.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종 득표율에선 추미애 후보는 9%, 박용진 후보는 1%고 거의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건데 네.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3차의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지금 지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해석이 참 어렵네요. 3차 선거인단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희도 어제 잠깐 뭐라도 길게는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잠깐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결과에 대해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제 그 경선이 끝나고 네. 후보를 보긴 봤어요. 네. 보고 이제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한 10여 개의 언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생방송으로 9시 뉴스에 물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길게 얘기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TV로 보니까 그렇게 표정이 밝아 보이지는 않던데요. 이재명 후보 표정이. 어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죠.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정을 치러왔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 지사직 사퇴 문제는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지금 그 의견들이 있어서요. 예.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어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보도를 기준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그때 보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설령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국감 때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국감에 출석을 해서 정면 돌파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 보도 좀 너무 앞서갔던 보도였던 겁니까? 아닙니다. 뭐 지금 그런 그 캠프 내에 그런 기류가 강했죠. 강하고 지금도 그런데요. 하여튼 당도 지금 어떤 판단하는지 이제는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당의 입장이? 당의 이제 후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캠프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뭐 나오는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만약에 경기도 국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우리 후보가. 피해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당 차원에서 이제 뭐 원팀을 만든다든지 또는 선거 체계를 조기에 가동한다든지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거기에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민석 그 총괄 특보단장이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냐면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셀럽들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지지와 호소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이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건 희망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계획 차원에서의 이야기였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 예. 그런 계획이 이제 있다거나 세워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늘 보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거나 또는 네.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예. 나서 주셨던 분들이 또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냥 희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겁니까? 차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시민 작가 이전에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의 제기 하시겠다고는 하셨으니까요. 예. 그 이의 제기를 하실 것이고 네. 그 결과에 결과에 그 이의 제기하신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당에서. 그거 보시고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혹자는 이제 뭐 법률적으로도 다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가시진 않을 것 같다. 법률적으로 다툰다는 게 법원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렇게까지 가시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는 당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시작을 하는 겁니까? 네, 오늘 당대표와 함께 대전 현충원 참배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 우리 의원님은 좀 이따 유튜브 연장 방송에 좀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